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개별법 개관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우리 법조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짜리 프린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개별법 개관이라 그래서 이제 개별법 시험 종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거 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헌법은 이제 국가의 이념을 나타내고 있는 추상적인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헌법 23조에서 23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쓰여 있고요. 그리고 2항에서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항에서는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 해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된다. 사유재산 이제 불가침 원칙이 이념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시면 재산권은 보장된다. 사유재산 보장이죠.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공공복리라는 것은 얘는 이제 공익이죠. 공익의 개념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입니다. 그러면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 주지 마. 남한테 피해 주지 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요. 그리고 모두를 위한 일반적인 희생을 감수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주지 마. 이게 사유재산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쓰고 싶지만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것도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수인 의무가 부여가 되는 것이고요. 이 일정 부분이 뭡니까? 남한테 피해 주는 내용으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재산권 행사의 제한. 근데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당하는 이유가 사회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제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회적 제약.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산권에. 그게 이제 사회적 제약이 됩니다. 자, 이 공공필요는요, 마찬가지로 공익이고요. 공동체 구성원 전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필요는요, 필요하잖아요. 공익에 필요한 것이죠. 공익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 필요한 내용이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현이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업이라는 것이 공공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 그래서 공공 필요에 의한 공익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재산권의 수용, 뺏는 거. 사용, 이건 말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제한, 공익사업을 실현시키는데, 공익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너의 재산권 행사를 살짝 제한시켜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용세양 제한. 그 대가로 반대급부로서 보상, 이제 돈을 지급해 주는 거죠. 지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테이크. 뺏고 쓰고 제한하고 돈으로 보상해 주고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법률로 해라. 법률로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률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대상, 목적물이 되는 것이고요. 이 목적물을 취득한다. 이것은 소유권 이전을 뜻하고요. 보상. 이제 보상은 말 그대로 어떤 재산권을 회복시켜주는 재산권 보호죠. 재산권 보호. 이러한 것들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을 시킵니다. 그럼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게 되는 이제 기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에 대한 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부동산가격 공시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감정평가사법이 별도로 또 제정이 되어서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개별 3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감정평가사법하고 이 토지취득보상법이 특정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모두 공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공법이기 때문에 권리구제의 다툼이 생겼을 때는 행정법원으로 가서 침해당한 권리를 보호받겠다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영역에서 다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자,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자, 얘는요, 또 99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모두 외워야 되느냐? 모두 외워야 됩니다. 99개를 다 외워야 되는데, 99개를 이제 우리가 처음 접하잖아요. 처음 접하기 때문에 얘는 외국어예요. 한글로 쓰여져 있지만 외국어예요. 국어가 쉬운가요? 누가 국어가 쉽다 그래요? 우리 국어 사전 펼쳐놓으면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읽을 수 있지만 뜻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거가 마찬가지예요. 법률 용어는요, 정해진 약속, 국어 사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국어지만 외우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외국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그냥 주구장창 외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 단어 외우고 문법 몇 개 외운 다음에 독해 연습하잖아요. 그것처럼 법률 단어 외우고 이제 독해라고 하면 이 법률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판례하고 사실관계 케이스를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시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르고요. 우리가 개별법이라고 하면은요, 자, 일단 법은요, 어떤 사회 질서와 어떤 뭐 규약 등, 뭐 약속,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 놓는 것이고요. 앞에서 말한 개별은요, 특정 목적입니다. 특정 목적 플러스 법이 되면 이게 토지 보상 법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합쳐져 가지고요. 토지 보상 목적의 법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얘를 약칭해서 토지보상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토지보상법에서 감정평가사가 공부하는 이유는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에 관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주어야만 원활한 공익사업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 토지보상법의 내용이,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별법이라고 칭하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약속, 이게 되는 거죠.
특정 목적 달성을 약속이 됩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토지보상법인데요. 법은 이제 기준이고 약속이고요. 이것은 목적이 됩니다. 자, 토지보상법의 목적은 뭘까요? 토지보상법의 목적. 다시 풀어서 이쪽 옆으로 오시면.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뭘까요? 잘라서 개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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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목적, 약속, 개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약속, 개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약속.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개별 목적 어떤 거 있을까요? 법 이름에. 취득하고 보상이죠. 그 대상은 요 놈이죠. 그러면 이 법에서는 어떤 약속을 해야 돼요? 취득과 보상에 대한 약속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 법에다가 무슨 내용을 써줘야 돼요? 취득과 보상에 관한 절차를 써줘야 되는 거죠. 절차와 효과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법은요, 이 목적을 이루기, 이 목적이 바로 요건과 효과라고 그러고요. 이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과 이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것에 대한 내용을 법 형식으로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게 하나의 이제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요, 처음 만든 거잖아요. 최초에 만들었기 때문에 없던 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없던 게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먼저 어떤 정리가 필요하냐면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이 취득과 보상을 이루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필요한 용어들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모든 법은요, 1장이 총칙입니다. 총칙은 뭐예요? 총괄된 규칙, 총체적인 어떤 원칙,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조가 항상 목적이에요. 1목적, 2조, 정의. 이렇게 됩니다. 목적과 정의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1목적, 2정의. 이 법은 이 목적으로 만든 것이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법은 1장, 1조, 2조, 총칙, 목적,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99.9%의 법률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요, 무엇을 목적으로 할까요? 무엇을 목적으로 할까요? 자, 얘는 공법이잖아요. 공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죠.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앞에 나와 있잖아요. 공익사업을 위한다라고 했으니까요. 목적은 공익실현. 공익실현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토지를 뺏어서 공익사업을 실행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급부로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줘야 되겠죠. 왜? 재산권 보호 입장에서. 그래서 공익실현 플러스 재산권 보호를 도모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뺏는 절차와 보상에 관한 사항이 어떤 필요한 용어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장 총칙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됐으면 이제 2장, 3장, 4장에서 취득하는 절차를 만듭니다. 2장 사업의 준비, 3장 협의 취득, 4장 수용 취득. 이 협의와 수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 사업의 준비는요, 취득하기 위한 기초 절차예요. 내가 취득해야 되는 땅이 어디 있니? 이거 찾는 게 이 사업의 준비고요. 협의 취득은요, 대화로 풀어보는 거예요. 대화로. 야, 공익사업을 위해서 너가 이 땅을 나한테 팔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대화로 얘기를 하는 게 협의고요. 협의는 이제 합의라고도 합니다. 수용은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강제로 뺏는 거예요. 강제로 뺏는 걸 수용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뺏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뺏겼죠? 뺏겼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보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보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6장에서 손실보상이 나옵니다. 손실보상. 손실보상 어떻게 하겠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하나가 빠졌는데 5장 같은 경우는 토지수용위원회예요.
이 토지수용위원회는 뭐냐면 강제로 뺏어야 되잖아요.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결정을 해주는 기관이 토지수용위원회예요. 그래서 2장부터 5장까지는 취득에 관한 절차 규정이 나와 있고요. 보상은 이제 6장에서 손실보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손실보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지만 혹은 강제로 뺏었지만 무언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7장에서 이의 신청 규정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제도를 총괄해요. 여기서 행정 소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정법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혹시 더 이상 이 사업에 땅이 필요 없어졌어요 라고 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돌려주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서 규정한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9장 벌칙에서 징역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 어떤 절차를 준수하는데 방해를 한 놈들에 대해서는 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법의 99.9%의 법의 구조는요. 1장 총칙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벌칙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전부 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은 크게 보면 이렇게 요건, 절차, 효과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가장 메인이 되는 한 조문을 꼽아라. 이 법이 존재해야만 공익실현이 가능한 어떤 이런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조문을 뽑아라 라고 하면 무엇을 뽑아야 되는가? 이 법률을 만들어서 이 법률이 궁극적으로 이걸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요겁니다. 소유권 이전. 왜? 남의 땅에 공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에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하려면 국가가 내 땅에 공사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쓸 수 있게 풀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왜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그 반대급부로서 정당한 보상을 해서 달래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핵심 목적은 취득,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그 반대급부로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모든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공부할 때는요. 항상 1조 목적과 2조 정의와 이렇게 나와 있는 각 장들 있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장의 이름과 그리고 수용 취득도요. 절차와 수용의 효과로 또 1절, 2절 나눠져 있고요. 손실보상도 원칙과 종류 기준으로 또 1절, 2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실 때는 처음에 항상 총칙의 목적과 법 이름은 당연하고요. 각 장의 이름을 외워준 다음에 목적에 비추어서 이 법이 이런 커다란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럼 이해했으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몇 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몇 조, 여기서 중요한 건 몇 조 이렇게 맥을 짚어가지고 걔네들 위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1조부터 막 하면은요, 막 불필요한 거, 뭐 어떤 민법의 기본적인 사항들, 아니면 순수 절차와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요건, 절차, 효과와 무관한 애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사족들이에요. 근데 우리 2차 시험에서는 이 본질적인 효과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 효과가 강제로 소유권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제일 중요하고 이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법치주의상. 그래서 요건과 절차와 효과 위주로 이 흐름, 각 장의 흐름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게 끝납니다. 그래서 을치근성요절 효권이라고 해서 앞글자를 따는데요. 이 앞글자가 뭐냐면 개별 조문을 서술하는 순서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을치근성요절 효권이 무엇이냐? 앞글자를 따면
제가 수험생 때 만들어낸 기본 목차고요. 거의 합격생들한테는 장안의 화제가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자, 의, 취지, 근거, 성질, 요건, 절차, 효과, 권리구제입니다. 이게 답안지를 쓰실 때 개별법의 기본 목차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대로 그냥 쫙 발라가지고요. 개별 조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법조문 120, 120도 아니고 지금 마땅히 좀 설명할 만한 규정이 29조가 있네요. 29조. 93페이지에 29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93페이지 29조. 자, 협의 성립의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 성립의 확인.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의의, 취지, 근거, 법적 성질, 요건 및 절차, 효과, 권리구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보상법이나 이런 거에 단 1도 몰라요. 단 1도 모르지만, 자, 지금 제가 이거 의치, 근성, 요조, 효권이라는 단어를 알려드렸죠? 한번 이 29조 협의 성립 확인이라는 조문을요, 의치, 근성, 요조, 효권에 맞춰서 한번 써보세요. 의미를 분석해 보세요. 근데 지금 요 놈하고 요 놈은 여러분들이 쓰지를 못해요. 요 놈하고 요 놈은 쓰지 못하지만 의의, 취지, 근거, 요건, 절차, 효과는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 1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조문 하나를 봤는데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협의 성립 확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이 조문만 알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모든 단어와 이 법을 서술할 때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법은 약속이고 질서고 규칙이고 규약이고 조약 등등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이 되지만 본질적으로 약속이에요. 약속. 무엇을 위한 약속이에요? 무엇을 위한 약속이죠? 약속은 항상 목적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바로 우리가 향유하고자 하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9조 동그라미 1, 2, 3 되어 있죠? 자, 법은요 29조 1, 2, 3 이렇게 되는데 요걸 요 동그라미를요 항이라고 읽어요. 항. 그리고 만약에 여기 숫자가 1, 2 또 이렇게 되었으면 얘를 호라고 읽어요. 1항 3항 1호 그리고 이 밑에 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얘를 목이라고 읽어요. 목. 3항 1호 가목 3항 2호 나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29조 1, 2, 3이니까요. 동그라미 1, 2, 3이죠? 자, 이 목적과 효과는요. 이제 우리가 20살이 넘은 성인이라면 혹은 예전에는 20살이 넘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우리 시험에 응시해가지고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어떤 우리 국민의 고등교육의 어떤 그런 쾌적 성과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 이제 교육만이 미래의 살 길이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엄청 시켰잖아요. 교육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은 과거에는 20살이 넘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법을 이렇게 알기시켜 썼는데 지금은 20살이 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교육 수준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요, 미성년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법을 어떻게 알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높고 법을 알기 쉽게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9조에서 효과를 찾아보세요. 효과. 법을 볼 때는 항상 효과를 중심으로 찾으셔야 되는데 효과를 한번 찾아보세요. 법 29조에서 효과. 1항, 2항, 3항 중에서 효과. 어떤 효과가 발생돼요? 제가 30초를 드려볼게요. 자, 독해는요, 영어 단어를 정확하게 몰라도 물어보는 게 이것의 효과는 목적을 쓰시오, 퍼포즈 목적을 쓰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쭉 읽다가 어떻게 찾습니까? 문맥으로 찾아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항,
협의 성립 시 사업 시행자는 재결 신청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 소유자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공중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는 토수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자, 효과가 뭡니까?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가 효과가 되는 거죠. 찾았어요. 효과가 뭐예요? 협의의 성립.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에 대한 다툼이 안 된다는 거죠. 다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효과예요. 그럼 이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 있겠죠. 요건이 뭐예요? 효과가 앞에 나올까요? 요건이 앞에 나올까요? 효과가 앞에 나오고 요건이 뒤에 나올 수 있고, 요건이 앞에 나오고 효과가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문맥상으로 효과가 뒤에 나왔으니까 이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요건이 앞에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항하고 2항을 보시면, 협의 성립 시 재결 신청 기간 이내에 소유자 관계의 동의를 받아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떨 때 가능하다 그랬어요? 동의를 받아서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건과 절차. 1. 동의 후 확인 신청. 여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공중인법의 공증을 받아 신청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수리한다.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확인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요, 공중인법 공증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절차가 되는 거죠.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으면 이 효과가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요건이 어떻게 됐어요? 동의를 하거나 공중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고 신청을 하거나, 이게 요건이죠. 동의 없이 신청을 하면 이 효과가 발생이 안 돼요. 공증을 받지 않고 신청을 하면 이 효과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럼 이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법에서 두 가지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요건이라는 것은, 이 요건하고 절차는요, 이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내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법의 내용. 자, 그럼 이제 이런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이런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해서 재산권 보호와 공공본의 증진을 도모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취지가 뭐예요? 공익실현, 사익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죠. 다툴 수 없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법치주의니까 그 근거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토지보상법 제29조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 의의는요? 의의는 효과를 풀어 쓰시면 돼요. 수용 당사자가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투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에 동의와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협의 성립의 확인이라고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쓰면 그게 의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왜 나 1도 모르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딱 가만히 보다 보니까 딱 됐죠. 이 전제가 뭐예요? 바로 법을 설명하는 의치근성 요절 효건에 대한 이 앞글자만 따가지고요. 기본 목차만 아시면 이제 개별법, 법을 설명하라라는 내용은요. 전부 다 의치근성 요절과 이 1번부터 5번까지 쫙 뽑아놓고요. 그 조문의 효과가 뭐였지? 이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은 그 몇 조에 있었더라? 취지는 만국 공통입니다. 공익실현 사익보호. 이거 하나 쓰시면 취지는 다 통과. 오케이. 의의는요. 요거 3번, 4번 외웠으면 요거 축약해가지고 한 두 줄을 쫙 나열시키면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났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더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인데요. 자, 법적 성질은요,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확인. 신청하면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이 확인이 협의 성립 확인이니까 이 확인은요, 행정행위예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행정법 이제 개관 때 10가지의 행정행위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하허면, 특인대, 공통수확. 거기서 이제 확인이에요. 이 확인이라는 것은 법률관계의 존부나 정부를 이제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것, 요거거든요. 그래서 행정행위입니다. 그럼 행정행위니까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는데, 야, 이 확인이 잘못됐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확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효과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이 확인 행위에 대해서 다투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확인의 효과가 요 내용이니까 확인 행위 효과가. 그런데 얘가 확인의 법적 성질의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는 저항할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없어요? 저항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항하지 못하는 행위니까 권리구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저항해 볼게. 항고 소송으로 가는 거죠. 항고 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는요, 불복, 즉 일반 행정소송법의 불복으로 연결되는 권리구제 측면에서 연결되는 일반 행정법 파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별법 1, 3, 4 공부하시고요. 2번, 5번 행정법으로 공부하셔가지고 합치면 하나의 법 이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1, 3, 4를 공부하고 2, 5를 공부하게 되면 얘네들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어떤 공법적인 효과의 내용이기 때문에 순서가 2, 5를 먼저 공부하고 행정에 관한 기본 법리를 공부하고 1, 3, 4를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보완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을 먼저 공부하고 개별법을 그 다음에 공부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개별법은 뭐죠? 개별법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약속. 특정 목적의 약속. 특정 목적이 바로 효과. 이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약속. 그게 개별법. 목적은요, 법 이름에 나타나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취득과 보상에 관한 약속, 법. 이렇게 되죠. 그럼 도로법은요, 도로공사 관리에 관한 법이 되어 있겠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은요, 감정평가 사에 관한 약속. 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자, 법조문이 99개인데요. 이 99개의 법조문 중에서 몇 개만 외우시면 간단히 끝납니다. 몇 개만 외우시면 간단히 끝나고요. 자, 이렇게 의치근성 요조 효권을, 이것이 개별법, 서술, 기본, 이걸 목차라 그래요. 자, 의취지 근거, 법적 성질, 요건, 절차, 효과, 권리구제. 그래서 지금부터 외우시는 거예요. 의치, 근성, 요절, 효권. 의치, 근성, 요절, 효권. 이 앞글자가요, 8개의 앞글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앞글자 8개를 외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3달. 최소 3달 하루에 한 번씩 의치, 근성, 요절, 효권, 의치, 근성, 요절, 효권 이렇게 외워주셔야 콕 찔렀을 때, 밥 먹다가 누가 등을 콕 찔렀을 때, 의치, 근성, 요절, 효권.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이제 99개 조문이라 그랬죠. 99개 조문이 모두 한 조문마다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모든 조문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기본 형식 하나 정리했죠. 그럼 99개 조문을 체크해서 뭐만 외우면 돼요? 효과 중심으로 외우기만 하면 설명하는데 50%는 성공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치근성 요절 효권의 기본 포맷으로 개별법을 막 주장창 공부를 하는 거고요. 개별법이 딱 보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왜 어려워요? 처음 보니까. 없던 걸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루마블 게임 지금은 되게 쉽게 하시죠? 쉽게 하지만 부루마블 게임이라든지 뭐 뱀꼬리 게임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게임 하실 때에, 보드게임 같은 거 하실 때에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요?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설명서부터 읽어야 되잖아요. 설명서 읽으면 어때요? 그 설명서, 게임 한번 하려고 딱 설명서인데 막 설명서가 막 1시간, 2시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시간, 2시간 읽었는데 게임하다가 이런 경우는 어떡하지? 서로 싸워요. 해석이 달라서. 맞죠? 법도 똑같아요. 법도 이렇게 써놓고 했는데 좀 추상적인 개념 같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야, 그건 이렇게 해석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석해야지. 싸우죠? 싸우는 게 학설이에요. 싸우는 게 학설. 학문적인 견해로 이것을 이렇게 보겠다라는 것이고, 그럼 현실에서 그 조문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해석을 해가지고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법원이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법원이. 그럼 법원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탕탕탕 쳐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거래 라고 법원이 얘기했어. 그럼 법원이 얘기했으면 우리는 그대로 따릅니다. 그게 또 사회의 하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중에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학설로서 야, 이건 이렇게 봐야지 저렇게 봐야지만 학사하고요. 거기서 판례가 땅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즉 판례가 있는 조문이 쟁점이 있고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판례가 있는 조문이. 그래서 우리 여기 이 민의법전에는요. 지금 29조 밑에 보시면 관련 판례라고 나와 있죠. 아, 이 조문이 현실에서 문제가 됐었구나. 현실에서 문제가 됐었으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잘 알아야 되죠. 그러면 판례가 세 줄밖에 없었네. 쟁점이 됐는데 간단하게 끝난 거고요. 자, 아이고 넘기시면 이 30조 재결 신청이 청구돼 넘기시면 지금 야따 판례가 많죠. 그리고 또 넘기시면 96페이지 34조 보시면 재결이라고 해가지고 관련 판례 해가지고 요놈 더 많네. 이렇게 돼 있죠. 자, 29조하고 30조하고 34조하고 누가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34조가 중요하죠. 왜 34조가 중요해요? 판례가 많으니까. 판례가 많다는 건 그만큼 분쟁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분쟁이 많았다라는 건 그만큼 시비가 많이 붙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비가 많이 붙었으니까 판례가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요건 저거고 요건 요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요 내용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이 부분이 쟁점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 미니법전에는요 중요 판례 100개를 법조문 밑에다가 전부 다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판례가 있으면 일단 중요한 조문이니까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판례가 없으면 한두 번 읽고 스킵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맥을 짚어주는 조문이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요. 총칙, 사업준비, 협의취득, 수용취득, 토지수용위원회, 강제로 뺏는 기관이 토지수용위원회다. 그리고 손실보상, 이의신청, 환매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요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들어가서 저희가 살펴보고 체크하고 공부하실 때에 이제 예비학습이기 때문에 예비학습에서 좀 체크해야 되는 기본 조문들 위주로 체크하고 조문을 한번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